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 직후에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25% 매기는 명령을 사망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들어갈 것이고 한국 경제가 아주 크게 충격을 받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금융시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니만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죠. 내일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회담은 지난 8월에 진행이 되었던 백악관 회담의 연속적 성격을 띱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하겠지만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아직 끝내질 못했죠. 그죠? 그리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협상의 진척도가 모든 게 쟁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타결에 임박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직까지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상회담에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지난 8월 달 회담에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8월 회담의 이 전반적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이 좀 생겼다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사실 회담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했죠, 그죠? 그랬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개인적 친분이 확인되어가는 좋았으나 그게 정책적 합의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사실 공동 성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관세는 협상을 해야 되는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협상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지금 현재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재 지금 이 협상이 현재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이 된 흐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다들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3,500억 달러면은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찾아보면은 대략 한 4천억 달러 정도로 주어집니다. 4천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3,500억 달러면은 이 돈은 사실상 외환 보유액의 80%에서 9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순간 쉽게 말해서 외환 위기가 옵니다. 금융 위기가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3,500억 달러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숫자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현재 지금 협상이 고착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상태가 현재까지 우리가 이 무역 협상의 타임라인 정리해 봤었을 때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게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현재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2.0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25%라는 상호 관세를 우리한테 부과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우리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에 속한 나라고요. 이 무역 흑자국 중에서도 사실상 무역 흑자를 되게 많이 보는 나라 중 하나예요.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수출을 되게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근데 그 나라에 수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현재까지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디테일을 까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규제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랑 애플페이가 있죠. 근데 애플페이를 우리가 들어온 게 되게 늦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좀 보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규제, 그리고 농업시장 개방, 농업시장 우리가 사실 좀 닫고 있죠. 우리가 소고기라든가 쌀이라든가 혹은 미국산 대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장벽을 치고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특히나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농업벨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협상을 할 때도 대두를 수입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농업벨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까지도 복합적으로 봤었을 때 한국이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게 현재까지의 컨텍스트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재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프레임을 상호 투자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 하나예요. 핵심 카드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반도체 AI가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AI에서 이제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조선 에너지, 이제 이런 미국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첨단 산업들을 우리가 상호 투자 파트너십으로 가서 패키지로 묶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적인 산업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을 확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개방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걸 강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이 우리나라가 만든 철강이 미국 제조업에서 필수제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세를 매기기 너네도 힘들지 않느냐라는 걸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우위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협상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이고,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거는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그 논의될 내용들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예상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전략의 충돌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사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뭐냐면은 장기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배터리, 조선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상호 의존성을 심화를 시켜서 일종의 뭔가 이 기술 협력식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적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단기적 무역 적자를 미국이 보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적자를 너네가 덜 보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가 제시하기보다는 뭔가 이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핵심 파트너 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관세를 우리한테 안 매겨주면은 그냥 우리가 너네 제조업의 핵심 파트너로 구상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트럼프 우리가 1, 2기를 지켜본 바에 따르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뭐냐면 이 현안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걸 트럼프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역 적자라는 이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여야지만이 만족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무역 적자를 그냥 가시적으로 줄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너네의 제조업 부흥 파트너로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데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는 아마도 직접적인 가시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성패는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접근법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장기적 투자를 위해서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포괄적 이익을 미국에 주겠다 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적자가 얼마가 줄어드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과연 성공적 타협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별로 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랜드 딜, 그러니까 진짜로 협상이 잘 돼가지고 모두가 해피하게 윈윈 합의를 선언을 하고 화기애애가 끝나는 이제 이런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낮다고 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트럼프가 얘기하는 아트 오브 더 딜이라고 그러죠. 거래 기술이죠. 거래 기술에서는 트럼프는 당장 구체적 숫자를 원할 겁니다.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숫자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사실상 한국이 그걸 주기에는 우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우리는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네 제조업을 부흥시켜줄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상 둘이 원하는 게 완전 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랜드 딜은 아마 성사 가능성이 가장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한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세 문제를 최종 타결하는 대신해서 그냥 추가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하자 정도로만 합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를 그냥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양측 정상은 이제 이견이 적은 부분, 그러니까 뭐 공급망 안보라든가 뭐 핵심 광물이라든가 혹은 첨단 기술 공동 R&D 이제 이런 것들에서 있었던 합의들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뭔가 관세에서 뭔가 합의점 찾기보다는 약간 이런 분야의 합의를 중점적으로 부각하면서 회담이 잘 끝났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양 정상 모두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패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는 확보해주기 때문에 아마 괜찮겠지만 근본적 갈등이 미해결 상태로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문제가 여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의 노이즈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시나리오 3번. 이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면 되게 안 좋은 얘기긴 한 건데 교착 상태로 가는 겁니다. 성사 가능성 전개적 중간 정도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제시한 이 제안의 방향성이 사실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협상 철학의 차이 때문에 끝내 이게 극복되지 못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제시한 투자 패키지,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한국이 미국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게 돼서 협상이 결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 직후에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25% 매기는 명령에 서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미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갈등을 들어갈 것이고 한국 경제가 아주 크게 충격을 받겠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중간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우리나라가 제안을 하는 방향성은 달라요. 트럼프는 당장 가시적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장기적인 비전, 뭐 너네 파트너를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너네 뭐 조선이나 배터리 그런 거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는 그것보다 더 가시적 성과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적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착으로 빠지거나 이 둘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해철 시사점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 회담의 결과는 한국 금융시장의 명운을 가르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코스피가 간만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죠? 아마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확신이 없다면은 베팅 사이즈를 조금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니까 이때는 확률적 사고에 근거한 베팅을 살 길이고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내 시장의 펀더멘탈을 바뀌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좀 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 트럼프가 아무리 협상 결과로 인해서 뭐 우리한테 관세 매기겠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강국을 맞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반도체가 계속 가는 시나리오는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에 조정이 오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걸 매수의 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확률적 사고에 근거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랑 함께할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